합의에 의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모텔에 가게 됐고 서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술이 깨 보니까 옆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준강간죄 상대 여성을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데리고 갈 때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프로파일러 활동을 하고 있고 네이버 익스퍼트에서 탐정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이라던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파일러의 시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 한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프로파일러의 시선이라는 이 채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강간주에 대해서 교회 형이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었고 모텔에 가서 남자 여자 둘 다 만취해서 잠만 잤답니다. 같이 술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여자가 음부에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다며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자가 음부에 정액이라던가 DNA라던가 있어서 증명해야 범죄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1. 이 성범죄 쪽이 범죄 성립 요건 그런 게 궁금합니다. 2. 여자가 음부에 정액이라던가 DNA라든지 있어야 증명이 되어야 범죄를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보통 여자의 진술이 보다 더 힘이 실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95% 이상이 여성이 이제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여성의 진술에 힘이 더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자님께서 이 글을 올린 교회 형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형이 아니라 아는 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본다면요. 이 질문자님께서는 교회 형이 얘기하는 그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서 한쪽의 얘기만 듣고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서로 만취해가지고 잠만 잤다라는 그 사실관계가 확신이 든다면 그거는 만취한 정도가 아닌 게 아닌가요? 만취했다면 서로 잠만 잤는지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기억이 안 나거나 필름이 끊겨야지 정상 아닌가요? 무서워서.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자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무서워서. 형법 제299조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인데 사람의 신체를 심실 상태에 있을 때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강제추행하거나 이제 간음했을 때 일어나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형이 의도적으로 상대 여성을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데리고 갈 때 부축해가지고 갔다거나 아니면 엎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만취한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야, 괜찮아. 졸지 마. 이 사건을 교회 형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려면 과연 이 상대 여성이 만취해 있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따라서 1차적으로 먼저 검토가 될 것이고요. 기억 안 나니까 내가 묻지 않겠어? 임대리랑 나랑 왜 모텔에 있는 거냐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성의 말대로 준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이 의도치 않게 내 의도가 아닌데 내가 만취해가지고 남자에게 이끌려가지고 모텔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내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차 가자고 하셔가지고. 내가 2차 가자 그랬다고? 기억 안 나세요? 난 지금 2차 간 기억이 하나도 없어. 너 지금 내가 기억 안 난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중간가치가 성립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성과 만나게 된 과정,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어떤 과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연락하게 되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술집에서 만나서 어떤 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 사실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서로 얼큰하게 술을 먹으면서. 뭐야? 내가 왜 임대리랑 러브샷을 하고 있어? 과장님이 찍으신 건데. 내가 찍자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찍으셨으니까 과장님 핸드폰에 저장돼.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남녀가 본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 증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3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모텔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텔에도 대부분 이제 CCTV가 있는데요. 그때 결제했던, 카운터에 있던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직원의 어떤 참고인 지술도 확보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교회형에게 이제 유리한 요소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 저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모텔 와서 제가 계산하고 올라가는데. 잠깐만, 내가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신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혐의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젊은 남녀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제 모르는 관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술을 이제 만취한 상태라던가 그 이전 단계, 기분이 좋은 상태까지 되었다가 서로 무기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모텔에 가게 됐고, 저는 그냥 같이 술 먹고. 서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술이 깨 보니까 옆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분명히 어제 함께 술을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불킥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장면들은 드라마라던가 영화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장면인데, 그렇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데,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데. 야, 일어나. 이 책임을 내가 지기는 싫고, 모든 책임을 옆에서 차고 있는 꼴보기 싫은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임대리랑 나랑 왜 모텔에 있는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준강간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운이 없는 사람이라던가 대응을 잘 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매니저인 상사에게 어깨 밀침과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어깨 밀침은 흔히 가다가 어깨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벽에다가 양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밀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채를 잡힌 것 같아요. 멱살도 잡힐 수도 있고,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잡혔을 때. 놓고 얘기하시죠. 그 자리에서 이를 바로 관두고 나온 뒤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형사과로 넘어가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고 CCTV도 없는 후방 창고 쪽이라 CCTV 증거는 없어요. 그 매장에 있던 알바분이 확실하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셨고 증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형사님께서는 감정 문제니까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다시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지도 않아서 그냥 이쯤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냥 마무리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서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는 그 사실관계, 핵심 포인트, 핵심 요소들을 허위로 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수사기관에다가 허위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판사는 거짓말을 싫어하거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었고 목격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담당 경찰관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 사실은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조금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담당 형사가 서로 감정 문제니까 서로 합의를 하라,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담당 형사가 수사의 권한은 있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그리고 뭐 합의를 권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지랖이 굉장히 많이 넓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으면 수사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해자분께서 약간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면 서로 감정 문제니까 서로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남자 측이 흥신소 의뢰 이런 제목인데요. 남자 측이 흥신소 의뢰 여자 측 직장 동료인 남자와 영화 보고 밥 먹고 집 놀러 가는 사진을 찍음. 이 사진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친구 사이인데? 라고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법 840조 1호에 해당이 되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보통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혼일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친구 집에 놀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했을 때 그 이성 간의 친구가 인정을 받으려면 나의 배우자가 허락을 해야지 그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어야만이 친구 사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직장 동료가 이성 친구이고 그렇다면 밥을 먹는다면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러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단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보러 가고 밥을 먹고 데이트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판사가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면 그 남자친구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지, 그러면 몇 시에 놀러 갔는지, 몇 시에 놀러 가서 몇 시에 나왔는지,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자친구 혼자 살고 있다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둘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남자친구 혼자 살고 있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큰 행동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 방 안에서 문 잠그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판사는 좋게 안 봐. 판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난 자신 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처음에는 안 걸릴 자신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을 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부정행위를 하게 되다 보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정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누구나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범죄 불감증이라던가 위법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불감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어려워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자신 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오케이. 친구 확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